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제가 25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한 번 더 톱아보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제 돈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는 저번 영상에서 보셨을 것 같고, 이번에는 생활 전반, 그리고 전보다는 조금 밝은 버전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켜게 되었습니다. 블로그 글은 제가 쓰다 보면은 처진다고 표현하긴 애매하고 냉소적이 된다고도 하기 애매한데 쓰고 난 결과물을 봤을 때 좀 음울한 느낌이 있더라고요. 근데 쓸 때 저는 별로 음울하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참 의외다 싶었는데 그 내용을 이제 한번 말로 다시 풀어보면서 이번엔 조금 더 밝은 느낌으로 한번 25년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제일 크게 말할 건 아무래도 제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차지하는 직업 부분이겠죠. 그래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낮에 이제 다른 직장인 분들과 똑같은 시간대에 근무를 하고 있고, 좋은 점은 재택이라는 거예요.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재택이 아니었다면 안 되었을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재택에 굉장히 만족감이 큰 편이고 지금도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이 일을 시작한 게 벌써 내년 3월이면 정규직 전환된 지 1년이 됩니다. 정규직 전환 시점을 이제 그 계약서 상으로 보면은 3월에서 4월 사이인 걸로 전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거의 1년이 돼간다. 그래서 올해를 총 틀었을 때 빼먹을 수 없는 게 직업을 구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독서 모임을 했었습니다. 독서 모임은 지금 쉬고 있긴 하지만 내년에 다시 갈 생각이고요. 내년 1, 2월은 설도 있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년 3월에 다시 가볼 생각입니다. 물론 그건 제가 자리가 났을 때 얘기예요. 독서 모임이 꽤나 치열해요. 그래서 그거 오픈되는 시간 잘못 알고 있거나 오픈되는 시간 놓쳐가지고 못 보게 되면 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할 수 없지만 2월 말에는 3월 달에 독서 모임을 다시 티켓팅 해볼 예정이다.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독서 모임을 왜 시작했었냐 하면 재택이 정말 많은 장점이 있지만 사람을 만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어요. 물론 일하면서 톡으로 이제 소통은 계속하지만 그 소통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로 소통하는 건 또 다르고 또 업무 얘기를 하는 거랑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이런저런 다른 일 외의 주제로 이야기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독서 모임을 나갔고 자의적으로 책이 잘 안 읽힌다는 것도 이유였습니다. 그리고 지금 12월 달까지 어찌저찌 하다가 11월, 12월 쉬고 있는데요. 책을 거의 안 읽고 있다는 점에서 독서 모임을 간 선택은 꽤나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. 나중에 또 독서 모임을 어떻게 고르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필요하다면 얘기해주세요. 제가 다음에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일들이 뭐가 있었을까 천천히 생각해보면 사실 올해는 정말로 크게 한 일이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. 매년 시험을 보고 떨어졌다, 시험을 보고 떨어졌다 약간 이런 식의 부정적 결과들만 계속 받아들이다가 이번 연도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결과가 없는 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약간 허망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다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겠지 싶기도 합니다. 근데 요즘 제가 요즘이 아니라 올해 제가 진짜 많이 추구했던 거 있어요. 그래서 약간 제가 올해 추구했던 것들을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는 갓생이에요. 저는 올해 갓생을 정말 추구했어요.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도 노력해보고 아침에 달리기를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 알바를 왔다 갔다 할 때도 일부러 더 운동을 하려고 노력해보기도 하고 하루에 10분씩 운동을 하려고 해보기도 하고 무언가 부업을 더 해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큰 시도, 큰 도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잘한 시행착오들을 조금 겪었다라고 스스로 평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 결과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갓생이라는 키워드가 왜 제가 딱 느꼈을 때 제 올해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냐면 제가 하도 갓생을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너는 그 갓생을 살겠다는 마음을 버려라고 하셨거든요. 그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서 임팩트가 있다 판단되었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올해의 키워드 갓생.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를 뽑자면 무기력인 것 같아요. 저는 정말로 1년 내내 무기력했습니다.
근데 이 무기력이 사실 아직 극복이 된 것도 아니기도 하고, 이 이야기는 길어지면은 좀 제가 오늘은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톤이 될 것 같아서 가볍게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. 그래도 한국인이 좋아하는 건 3개니까 한 개를 더 생각해보자 싶어가지고 고민을 살짝 해보자면 건강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제 25년 키워드는 갓생, 무기력, 건강. 이 건강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, 또 갑자기 키워드 얘기를 왜 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게, 제가 올해 수술을 했잖아요. 제가 태어나서 전신 마취는 태어나 처음이었단 말이죠. 그래서 수술을 했다는 점에서 올해의 또 큰 사건 중에 하나였고, 또 중요하게 이야기를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수술은 잘 됐고요. 근데 수술을 하면서 발견된 다른 질병이 있어서 이제 그 질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약을 먹고 있는데, 그 약이 저한테 제대로 듣지 않아서 지금 수술은 2월 달에 했고 약은 2월 말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12월 달인 지금까지도 제 몸에 맞지 않아서 부작용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2월 달에 병원에 가서 이야기하기로 했는데, 어떻게 될지는 2월 달 돼봐야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만 1년을 가득 채워서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건강관리 꼭 잘하시길 바라고, 사실 제가 걸린 건 건강 관리를 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, 스트레스가 주 원인, 유전이 부차적인 원인인 것 같아서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싶긴 하지만, 그래도 건강을 정말 생각하시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고 좀 필요 없나 싶은 것까지도 검사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조심스레 권유드려봅니다. 저는 가족들이 해봐라고 해서 검사했던 항목에서 나온 거여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올해 잘했던 일들을 한번 꼽아볼까 싶어요. 특별했던 일, 뭐 빅 이슈, 키워드는 앞에 다 이야기했고, 이제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 잘했던 일을 하나 뽑아보자면, 하나는 알뜰폰 요금제를 스스로 개통해가지고 요리조리 갈아탄 겁니다. 방금도 갈아타고 왔는데요. 그 요금제가 정말 싸면은 몇백 원도 하잖아요. 근데 사실 저는 그 데이터를 너무 적게 쓰는 거는, 제가 오고 가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핸드폰 보는 일이 왕왕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데이터가 막 1기가, 2기가 이래버리면 조금 곤란하다 느꼈고, 그래서 지금 4월 달에 가입할 때는 15,000원짜리 요금제를 7개월 동안 쓸 수 있는 걸 가입했었거든요. 그리고 이번에 갈아탄 거는 5,000원으로 줄었습니다. 그것도 7개월 후에 갈아타야 되긴 하는데, 7개월에 한 번씩 갈아타는 정도면은 엄청 번거롭지도 않고 괜찮다고 느끼고 있어요. 그래서 만족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금제를 이렇게 알뜰폰으로 갈아타고 그거를 반복해서 하는 행위를 귀찮아하지 않고 하고 있는 것, 이게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. 그리고 다른 포인트는 스스로 생각을 좀 많이 한 거. 근데 사실 이건 너무 많이 해서 조금 아쉽기도 한 부분인데, 그래도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올해 가장 목표로 했던 책을 쓰기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책의 제목까지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. 그 덕분에 내년에는 조금 더 추진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. 사실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긍정적이기보다는 약간 좀 시간 낭비인 측면이 많기도 해요. 왜냐하면 혼자서만 고민하고 혼자서만 생각하는 게, 뭐 사람이 좀 더 깊이가 생길 수도 있긴 하지만 새길로 셀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엄청 잘했다고 막 극찬하기는 좀 그렇지만, 제가 올해 가장 많이 한 행위가 뭔가 하면은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, 그거를 다 너무 쓸데없는 짓거리였다라고 폄하하기에는 제 1년이 아쉬워서 이렇게 한번 긍정적인 항목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, 운동을 조금이라도 꾸준히 하려고 노력한 거예요. 그 정말로 3분 깔짝깔짝, 1분 깔짝깔짝이어도 계속 이렇게 조금이라도 하려고 시도했던 것들이 조금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아예 안 한 것보단 나았다고 믿고 있어요. 그리고 걸을 수 있을 때 최대한 걸으려고 한 거, 그리고 주변이 힘들어할 때 조금 더 제가 나서서 나아지려고 노력한 거, 이렇게 2가지를 묶어서 한번 칭찬해주고 싶습니다. 스스로가 더 도태되지 않는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행동했던 것들이라서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하고, 그래서 칭찬해주고 싶다고 느끼고 있어요.
그 외에 또 한 가지는 감정 기복이 엄청 컸음에도 그걸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거예요. 사실 제가 이 말을 하면 저희 가족들은 이 영상을 보고 웃을지도 모르겠는데 제 감정이 만약에 진폭이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는 플러스 100, 마이너스 100을 왔다 갔다를 엄청 낮은 빈도로 하고 있다 하면은 가족들에게는 한 50 아니면 30 정도만 표현을 한 것 같거든요. 물론 그마저도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버거운 수준이었겠죠.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있긴 한데 그래도 스스로가 느끼기에는 좀 덜 표현하고 좀 덜 부정적인 아우라를 풍기려고 노력했다는 게 참 대단하다 생각이 됩니다. 어떠한 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제가 6월 달에 진짜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. 그래가지고 알바 끝나고 집에 왔다가 누워가지고 그냥 들어온 채로 누워가지고 눈물 막 주룩주룩 흘리면서 30분 동안 막 아무것도 못하고 막 나 죽겠네 막 이런 적도 있고 했단 말이에요. 근데 그럴 때조차도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막 나 죽겠어 나 죽겠어 이런 소리를 많이 안 했어요. 이게 뭐 누가 보기에는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사냐 이럴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가족들에게 너무 징징대지 않고 성장했다고 느낀 포인트였습니다. 근데 그땐 진짜 아팠어요. 왜 아팠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. 감기 기운이 살짝 있었던 거 외에는 엄청난 특이사항이 없었는데 그 앞서 말씀드렸던 약부작용하고 그 감기하고 겹쳐가지고 좀 더 극심하게 고통스럽지 않았나 생각됩니다. 또 제가 더위에 취약하기도 해요. 이 정도면 제가 25년도에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얼추 다 드린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26년도에 어떻게 지낼지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